안녕하세요. 12월 17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증시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임정은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임정은입니다. 전일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탄핵 안 가결로 정치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되었으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양시장 장중 한때 2,510선과 700선을 소폭 상회했으나 차익 실현 욕구가 작용했고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가 확대되면서 상승폭을 축소했습니다. 코스피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시총상위 대형주가 대체로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하락세로 전환했는데 개인이 7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지수 하단을 지지했습니다. 미국 브로드컴의 실적 호조 및 유리기판 도입 검토 소식에 반도체 소부장주로 매수세가 유입되었고 코스닥은 상승 흐름이 연장됐습니다. 다음 해외 증시입니다. 미 증시는 주요 기술주의 랠리가 이어진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2만 선을 회복하면서 재차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알파벳과 테슬라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S&P 500과 나스닥 상승을 견인한 반면 기술주 쏠림에 다우지수는 하락세가 연장됐습니다. 브로드컴은 11% 급등하면서 TSMC를 제치고 시총 9위 기업으로 등극했습니다. 엔비디아 약세에도 반도체 지수는 2%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한편 12월 S&P 제조업 PMI 예비치는 48.3으로 부진했던 반면 서비스업 PMI는 38개월 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11월 소매 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 3%대 증가하면서 전월과 예상치를 크게 하회한 실망감의 약세로 마감했고 유럽 증시는 무디스의 프랑스 국가신용등급 하향 그리고 중국 지표 부진 영향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하락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FOMC를 앞두고 모멘텀 부재의 혼조세로 마감했고 달러는 미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의 엇갈린 결과에 장중 등락 후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관전 포인트입니다. FOMC 경계감 속 일부 기술주로 랠리가 집중되면서 미증시는 지수 차별화가 진행됐습니다. FOMC 경계감도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내는 외국인 자금 이탈이 지속되면서 코스피가 5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점진적인 회복세가 예상되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전일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금융주와 통신주 등 5개 종목의 추가 편입 발표가 있었습니다. 편입일은 오늘 20일로 주가 영향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미국 증시는 주요 기술주 랠리가 이어진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2만 선을 회복하면서 재차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었고, 국내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금융주, 통신주 등 5개 종목이 추가 편입되는데요. 편입일은 오는 20일로 주가에 영향이 있을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글로벌 원자재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재영 위원입니다. 네,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 강화로 유가가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전에도 이제 서방들이 러시아에 대한 원유 수출 제재를 강화했음에도 이제 큰 실효성이 좀 많이 이후에 좀 떨어졌었는데요. 지금도 좀 그러한 영향이 단기적이거나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의 석유 부문 제재 강화를 검토 중이다라고 좀 보도가 됐었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현재 유력한 방안은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하는 해외 구매자들에게도 좀 제재를 가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워낙 인플레이션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 비용 급등을 초래할 수 있는 러시아 원유에 대한 추가 제재를 좀 꺼려왔었는데 최근에 유가가 좀 많이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추가적으로 압박할 여력이 충분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글로벌 석유 전망에 대한 수요 전망에 대한 전망치가 좀 하향 조정되면서 유가의 상승세가 굉장히 제한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번 달에 발간된 이제 EIA와 오펙의 월간 보고서에서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하향 조정된 수요 전망치가 추가적으로 좀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내년도의 재고에 대해서 전망을 이제 내년에 추가적으로 재고가 늘어날 거다라는 전망이 좀 많이 우세해진 상황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이제 주요 중앙은행들의 금리
금리 인하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금 가격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캐나다에서 50bp를 인하했고 이제 12일 스위스 유로존에서 추가적 50bp, 25bp를 인하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도 12월 추가적으로 이제 인하할 거다라는 기대감도 계속해서 금 가격 상승을 견인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금 가격도 좀 견조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중국의 중앙은행이 금 매입이 이전에 금 가격 상승의 좀 주요 요인 중에 하나였는데 7개월 만에 금 매입을 재개한 점도 이제 금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서방이 러시아의 원유 수출에 대한 제재를 강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는 만큼 유가의 영향은 단기적, 제한적일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발표된 월간 보고서 EIA와 오펙 등 모두 2024년과 2025년에 연간 수요 증가 전망치를 전월 대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년도 수요 부진에 따른 공급 과잉 우려가 지난주 국제유가 상승폭을 제한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12월 FOMC 전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준호 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12월 FOMC에서 기준금리 25bp 인하 전망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시장의 컨센서스가 잡혔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은 12월 인하 여부보다는 이번에 발표될 점도표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더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내년 점도표는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고 2026년부터 롱거런 전망은 점도표가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 점도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 12월에 인하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기존 연준의 전망은 2015년에 4회 인하하는 것이 기존의 점도표였습니다. 저희는 그 수치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우선 그 당시와 비교했을 때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가 변화할 만한 경제적인 변화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월러 이사의 발언을 좀 살펴보면 기준금리 방향성은 명백히 하락일 뿐만이 아니라 중립 수준까지 낮추는 데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라고 최근에 평가한 부분에 비추어 보면 연준의 인하 사이클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2016년과 그 이후에 점도표가 상향될 것으로 보는 이유는 9월 점도표 기준으로 1명 정도의 위험만 중앙값 위로 상향 조정을 하게 되면 중앙값이 바뀔 수 있는 굉장히 조금 변화의 여지가 많은 부분들이 큽니다. 그리고 또한 롱거런 전망의 경우에는 연준 위원들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뒤늦게 인상하는 경향들이 큰데 최근에는 상승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양호한 성장세가 지속될수록 중장기 적정 기준금리에 대한 추정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12월 점도표에서도 추가적인 상향이 예상이 됩니다. 2026년과 2027년도 기준금리 전망은 사실은 롱거런 전망에 수렴하는 과정으로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롱거런 전망이 상향 조정되면서 그에 맞추어서 2026년과 7년도 인하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시장은 이미 내년 기준금리를 2.5회 그리고 2026년에는 1회 정도만 인하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도표가 상향 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경우에 국채금리의 상승 효과는 굉장히 작고 일시적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주목해 볼 정책은 영래포 금리 인하 부분이 논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 11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위원들이 정책 금리 중에 하나인 영래포 금리를 5bp 정도 인하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했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러한 정책이 실행됐을 경우에는 단기자금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연준은 이번 FOMC에서 연방 기금금리 목표를 4.25%에서 4.50%로 25bp 인하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물론 시장의 관심은 점도표인데요. 2025년 점도표는 3.375%로 약 4회 인하로 유지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됩니다. 최근에 지표들도 살펴보게 되면 인하 사이클이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인데요. 물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인하 속도 조절은 예상하지만 연준의 인하 사이클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반면에 2026년, 27년 그리고 롱거런 점도표는 상향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만 시장은 이미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2025년에 2회, 2.5회, 그리고 2026년 1회로 크게 줄인 상태이기 때문에 국채금리의 상승 효과는 작고 일시적일 것이라는 그런 박준호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일기획 목표주가 상향 코멘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용현 의원입니다. 네, 제일기획에 대해서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하지만 목표 주가를 24,000원으로 4% 상향 조정합니다. 멀티플 변화는 없고 이익 추정치 변경을 반영해서 상향했고요. 2025년에 이익률 개선을 기대하는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캡티브 부분에서 마케팅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입니다. 캡티브라고 하면 이제 삼성 계열사인데 지금 삼성 계열사 쪽에서 마켓 셰어를 늘리기 위해서 저희는 마케팅을 늘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는 제일기획의 수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럽 자회사에서 이제 효율화 정책, 즉 구조조정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는 곧 이제 지금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유럽 부분에서 BEP 수준까지 실적이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중국 부양책입니다. 결국에 중국이 소비를 부양했을 때 저희는 제일기획의 중국 부분에서 충분히 수혜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중국 부분은 다른 부분에 비해서 비계열 비중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매크로와 익스포저가 좀 매크로 관련 익스포저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제일기획 목표 주가를 24,000원으로 약 4.3%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2025년에 캡티브의 마케팅 증가 가능성, 그리고 부진사업부 효율화 정책에 따른 실적 정상화,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 소비 부양책에 따른 중국 부분의 성장 가능성으로 이익 추정치를 상향을 했습니다. 4분기 실적은 매출액은 4,479억 원, 영업이익 812억 원으로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제일기획은 2025년 이익률 개선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기업 삼양식품 싱가포르 법인 출자 관련 코멘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은혜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음식료 담당 류은혜입니다. 삼양식품 싱가포르 법인 출자 공시 관련해서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삼양식품은 전일장 마감 후에 싱가포르 법인에 대한 출자 결정을 공시를 했는데요. 이 법인의 신규 설립 목적은 첫 번째 중국 생산 법인 설립, 두 번째 현지 공장 건설을 통한 중국 사업 진행입니다. 취득 예정 일자는 내년 말이고 해당 일자까지 분할 출자할 예정입니다. 현재 삼양식품의 전체 물량은 국내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데 중국 생산법인 설립 및 현지 공장 건설로 중국 내에서 중국 물량이 전량 생산이 될 예정입니다. 중국 생산법인 설립은 총 3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중국 사업 수익성 상승입니다. 중국 현지 공장 건설로 연간 약 4천억 원에 달하는 중국 매출이 추가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중국 현지에서 생산을 하면서 현재 하고 있는 국내 생산 대비해서 인건비와 운반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중국 사업은 직접적인 마진 개선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효과는 서구권 수출 비중 상승에 따른 매출 믹스 개선입니다. 국내 공장에서 단가가 높은 미국과 유럽 등 서구권 수출 물량 생산에 집중을 하면서 ASP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과 유럽은 기존 아시아권 대비해서 수출 단가가 약 20에서 30% 높은 것으로 추정이 되어서 서구권 수출 비중 상승은 직접적인 ASP 상승 요인입니다. 마지막 효과는 중국 특성에 맞춘 사업 전략 구성입니다. 중국 물량을 분리를 해서 생산을 하면서 오리지널 불닭볶음면 등 중국 수요가 높은 제품 위주로 집중 생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국 현지 공장 건설은 예상보다 더 강한 수요를 의미하는 데에서 의의가 있는데요. 밀양 2공장 완공이 현재 약 반년 정도 남아있는데 중국 신공장 증설을 발표를 하면서 내년 하반기 가동될 밀양 2공장의 가동률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일 삼양식품이 싱가포르 법인에 대한 출자 결정을 공시했는데요. 이와 같은 신규 설립 법인 목적은 중국 생산 법인 설립 및 현지 공장 증설을 통한 중국 사업 진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현지에서 물량을 직접 생산하게 되면 중국 사업 수익성 상승, 그리고 서구권 수출 비중 상승에 따른 매출 믹스 개선,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 특성에 맞는 사업 전략 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중국 현지 공사는 예상보다 더 강한 수요를 의미를 하는데 더 강한 수요로 인해서 밀양 2공장 가동률도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그런 유은혜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2월 17일 KBS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